야, 오늘은 일단 박수부터 한번 쳐주고 시작할까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거의 대부분이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현대차그룹을 제외하고 KG 모빌리티가 최근에 흑자로 전환했고, 나머지 한국제약하고 르노코리아는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전망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제임이 무려 8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KG 모빌리티처럼 41억 흑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2,76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트릭스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났다는 건가? 오늘은 한국제임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한국제임이 2013년에 흑자를 기록하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말리부, 올란도, 크루즈 이런 차들로 잘 나가던 2016년 전후에는 적자폭이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십억 단위도 아니고 2,766억이나 흑자였다고 하는데, 이미 계산이 빠른 분들은 야 이거 뭐야, 트릭스 때문에 흑자가 난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트릭스는 얼마 전에 출시됐고 이건 작년 영업이익이잖아요. 작년엔 특히 어떤 해였나요? 국산차 점유율을 보면 쉐보레는 3%를 채 넘기지 못했고 이렇다 할 신차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2,7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전망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판매량은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유율이 3%도 안 됐는데 판매량 영향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가장 큰 영향은 내수 판매가 아니라 수출이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 내수 판매는 모두가 알고 있던 것처럼 줄었습니다. 2021년에 54,000대를 넘기던 게 작년에는 37,000대 수준밖에 안 팔렸단 말이죠. 100분율로 치면 31.4%나 줄어든 건데 수출은 효자였습니다. 18만 2,700대 수준이던 수출 물량이 작년에는 22만 7,600대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이 덕에 매출도 7조 원을 못 넘기던 게 9조를 훌쩍 넘겼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잖아요. 현대차그룹이랑 비슷한 맥락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차를 수출하는 게 환율이 낮을 때보다 당연히 이득이죠. 똑같은 1달러짜리 제품을 팔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을 받냐 900원을 받냐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건 우리한테는 조금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 배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내수 시장을 줄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영업이익 자료를 다시 보면 한창 국내에서 판매량이 많을 때인 2016년 전후로도 적자가 심했잖아요. 이 소리는 국내에서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고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소리거든요. 단순히 차를 저렴하게 팔아서 마진이 안 남는다 이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나가는 고정 비용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건비랑 공장 가동 비용 같은 건데, 이게 그동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2년 동안 한국 시장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거든요. 판매량이 줄었을 뿐 아니라 생산 기지로서도 규모가 줄었습니다. 다마스 같은 소형차들이 단종됐고 스파크도 단종되고 말리부도 단종되고 거의 연말쯤 사건이라 영업이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겠지만 부평 2공장도 폐쇄가 됐습니다. 이게 GM 본사 입장에선 고정 비용을 줄이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2025년까지 고정 비용 2조 6천억 정도를 줄이겠다는 본사 차원의 계획도 실제로 있는 상태고,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직접 밝혔거든요.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다마스랑 라보 같은 차들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거의 포터 수준으로 팔아야 박리담회로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텐데 당연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스파크도 마찬가지로 소형차이기 때문에 마진이 큰 차가 아닙니다. 말리부는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판매량이 나오면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작년 한 해 판매량이 1,500대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안 팔렸다고 봐야죠. 이러니까 돈이 안 되는 모든 행위를 차단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장 가동을 안 하면 가동 비용이 안 들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만큼 직원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인건비도 나가지 않거든요. 여기에 높은 환율과 수출 물량 증가까지 맞물려서 더 큰 영업이익 성장 효과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데요. GM 본사 입장에서 하나는 불필요한 생산 활동 같은 것들로 인한 고정 비용을 줄였더니 오히려 한국 생산이 효율적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말해줍니다. 2016년 전후로 적자 폭이 굉장했잖아요. 이때 국내 판매량이 많았음에도 이런 적자를 기록한 이유 중에 공장 효율도 분명 큰 영향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당시 군산 공장 효율을 보면 전 세계에서 최악인 수준이었습니다. 공장 효율이 나쁘다는 소리는 다른 공장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자동차 생산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생산 기지는 불필요하게 생산량을 늘리지 말고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준만 유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생산을 늘리되 최신 설비를 중심으로 늘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출을 위해서요? 사실 미국 내수 시장 판매는 미국 공장만 있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GM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중요할 거란 말이죠. 아시아 시장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국토 면적이 작기 때문에 물류 이동이 더 수월하고, 지리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 일본, 동남아 이런 시장이랑 모두 인접한 물류 허브라고도 해석합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최신 설비를 중심으로 한다, 이게 전제라는 겁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람이 투입되는 일을 최대한 줄이고, 창원 공장에서 설비를 투자한 것처럼 자동화 공정을 중심으로 설비를 늘리고 배정 물량을 늘리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본사 입장에서는 노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으니까요. 세 번째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수출 물량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올해는 내수 판매가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쉐보레 판매량이 37,000대 정도라고 했잖아요. 고작 4일 만에 사전계약 물량으로 트랙스가 10,000대를 돌파했다니까요. 이미 배정 물량도 연 28,000대 정도면 판매량과 점유율 상승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반기에는 트레일 블레이저도 가세를 할 겁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쉐보레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가격하고 실내 디자인이 발목을 잡은 차입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차는 사실상 모든 단점을 해소했고, 특히 실내 변화가 가장 큽니다. 이미 한국 GM이 트랙스로 가격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트레일 블레이저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트레일 블레이저가 가격까지 잘 책정돼서 트랙스만큼 반응이 좋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면 내수 판매량, 매출, 영업이익도 당연히 상승일 겁니다. 그냥 시장 분석 측면으로 보면 올해가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왜냐면 지금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 경쟁 모델보다 조금만 저렴해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기란 말이죠. 이게 또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토레스랑 트랙스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현대차그룹 점유율이 90%에 달하잖아요. 이 90%의 벽을 깨고 싶어하는 암묵적인 신호도 분명 존재합니다. 폐쇄적이던 한국 자동차 시장을 다시 개방적으로 다양화시키고 싶은 심리가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분명 있단 말이죠. 르노코리아는 신차가 없기 때문에 이미 기대 바뀌고, KG 모빌리티랑 쉐보레한테 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침 KG 모빌리티랑 쉐보레가 신차를 또 제대로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랙스는 수요 대응을 잘하고 하반기에는 트레일 블레이저만 잘 나와주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신차 효과를 계속 끌어갈 수도 있고,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 측면으로 봐도 올해가 기회이자 증명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증가했고 이게 영업이익이랑 연결됐다는 건 생산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숫자로 된 성과이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된다면 적절한 보상이 따라줘야 한다고 보고요. GM 본사 입장에서도 올해도 이게 유지되는지 혹은 성장하는지 볼 겁니다. 단순히 작년에만 반짝 그랬다면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창원 공장에 이미 1조 원을 투자했잖아요. 회사 입장에선 이 투자금을 잘 회수하는지, 한마디로 투자한 만큼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출하는지도 볼 거고, 근로자들은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는지를 볼 거다 이겁니다. 만약 이게 잘 되면 트랙스 신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GM도 지금 해외 생산 기지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거의 유일한 해외 생산 기지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만약 한국 공장이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 앞으로 출시할 전기차 생산도 충분히 배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되는 게 이코노스 EV 같은 차들인데, 일단 지금은 잘 팔릴 만한 차들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생산 효율을 제대로 보여주면 앞으로도 잘 팔릴 만한 차들을 배정해 줄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근로자들은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마침 전기차 배정을 해달라고 한국 GM 노조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요구를 현실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 그리고 뷰익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차종들 있죠. 이거 올해 잘해서 영업이익도 늘리고 생산 효율 지표도 성장시킨 다음에 당당하게 전기차 배정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트랙스 신화가 되는 거고, 파업 같은 잡음 때문에 일이 무산되면 트랙스는 신화가 아니라 마지막 신차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끗 차이라서 올해는 진짜 트랙스 신화를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